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부 행사 사회를 맡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혜영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광화문 광장 내 태극기 개양대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관련 분야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토론회 진행에 앞서 잠시 진행 순서에 대해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개회식은 국민 의례 후 내빈 소개와 개회사, 축사가 있겠으며 이어진 2부에는 이수석 교수님께서 오늘 토론 주제에 대해 발제하시고 이어서 5분의 토론자께서 토론을 진행하시겠습니다. 토론을 마치면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화문 광장 태극기 개양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으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을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자, 토론자로 참석하신 분들은 토론 시작 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이성배 대표 의원님께서는 지금 오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제양군인회 이병모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상위군경회 구본욱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6.25 참전자회 류재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월남 참전자회 김북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무공수훈자회 정진성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몰 공경 미망인회 고숙정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기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하신 남창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제가 전달받은 메모 순서대로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행정자치위원회 유정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용호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김기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교통위원회 이경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교통위원회 문성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규남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경택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 황철규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네, 했습니다. 네, 이희원 의원님 했죠. 그리고 우리 황철규 의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희원 의원님 제가 호명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여러 내빈, 귀빈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정말 많이 참석하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 올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의 주관자이자 현재 저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발히 의정활동 중인 김영재 의원님을 무대로 모시고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쪽으로 하고 있죠. 의장님 가리면 안 되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의 주관자이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통일안보 포럼 대표 김형재 의원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쁜 시간을 내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발제자님 그리고 토론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깊이 있는 발제와 토론으로 오늘 행사를 의미 있게 채워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공사다망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토론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와주신 우리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 우리 이종환 부의장님,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님, 그리고 전반기 부의장이신 우리 남창진 의원님, 그리고 오늘 많이 참석해 주신 동료 선후배 시의원님들, 또한 보훈안보단체에서 우리 오늘 토론자로 참석하시는 이병무 서울시 재향군인 회장님과 구본욱 상위군경 회장님, 유재식 6.25 참전 회장님, 김북일 월남 참전자 회장님, 정진성 우리 무공수훈자 회장님, 그리고 구숙정 전몰 미망인 회장님과 보훈단체 우리 임원 회원님들, 또한 한국자유총연맹 전국여성회장이신 정영순 회장님 등 많은 분들과 함께 또 우리 강남구 등 먼 지역에서 또 와주신 주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모든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 3항은 대형 건물,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는 가능한 연중 국기를 개항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인이 모여드는 글로벌 문화예술 중심지이자 3.1운동, 9.28 서울수복, 그리고 80년대 민주화운동 등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대변하는 국가 상징 공간인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가 상시 휘날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지난 9월 5일 서울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20대의 80%는 6.25 참전국의 헌신을 기릴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광화문 광장 내에 태극기 개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광화문 광장은 아직까지도 태극기가 개항되어 있지 않은 채로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기성세대로서는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의원은 지난 2월 시정질문을 통해 광화문 광장 내에 대형 태극기 개항대 설치의 필요성을 서울시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 4월에는 광화문 광장 내에 국기 개항대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 서울시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동조례안은 지난 5월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저희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님들의 주도로 찬성 가결되었습니다. 서울시도 이후 이에 발맞춰서 지난 6월 25일 6.25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약 100m 높이의 국기 개항대와 꺼지지 않는 불꽃 건립 등 국가 상징 공간 계획을 발표하였고요. 지난 8월 20일에는 광화문을 자유민주주의와 인류 평화를 상징하고 대한민국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대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광화문 광장 내에 국가 상징 공간 조성 및 국기 개항대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 전문가 및 시민들과의 상호소통을 거쳐 광화문 광장 내에 태극기 개항대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부디 오늘 토론회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 상징물인 태극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왜 태극기가 광화문 광장 내에 국가 상징 공간 조성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상징물인지 논의해보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 역시 서울시 의원으로서 오늘 토론회에서 개진된 내용을 반영하여 광화문 광장 내에 국가 상징 조형물로 태극기가 채택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여기 계신 우리 최호정 의장님과 이종환 부의장님, 이성배 대표님과 여러 동료 선배 시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면 그래서 박수 한번 치셔야죠.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함께 하신 분들의 가정과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영재 의원님 개회사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과 서명호 국회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시기로 했습니다만 현재 국회 본회의로 참석이 좀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서면 축사 가름하는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의장 최호정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이렇게 가득 메워주신 우리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의회 이 자리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토론회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이렇게 뜨거운 나라를 향한, 우리 조국을 향한 애국심으로 뭉쳐져서 진행되는 토론회는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곳에서 우리 다 함께 애국가를 부르고 또 선현들을 위한 묵념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왔는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면서 이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지만 김영재 의원님은 저희 서울시의 사무 중에 통일 안보에 대한 사무는 많지가 않은데요. 그거를 가장 강조하시고 아주 2년 넘게 그 사업을 쭉 이어오신 분이 김영재 의원이십니다. 그 김영재 의원이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 개양대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조례를 통해서 주셨고, 이번에도 시정 질문을 통해서 꼭 광화문에 태극기 개양대가 설치되어야 된다. 이거는 뭐 좌우를 떠나서 어떤 이념을 떠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지켜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많은 의원들 한 자리에 오기 힘든데요. 다 여러분들과 한 마음으로 다 오셔주신 우리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이번 회기 때 존경하는 저희 강석주 위원장께서 국가보훈자들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분들, 희생해 주신 여러분께 보훈수당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조례도 발의하셔서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우리나라, 우리 서울시에서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광화문의 태극기가 이게 어떤 이념보다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애쓰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네, 최호정 의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축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오늘 시장님께서 대통령님이 참석하시는 시도지사 협의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대신 영상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시장님의 영상 축사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불 좀 끌까요?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광화문 광장 태극기 개양 왜 필요한가 토론회 개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김형재 통일안보포럼 대표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이 된 많은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미래의 세대에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지난 6월 25일 광화문 광장에 국가 상징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태극기 개양대를 예시로 보여드리면서 발표한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서 공감하고 환영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기자 설명회도 개최하고 또 한 달간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제안도 수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고견도 듣고 열린광장 시민위원회 자문을 구하는 등 광화문 광장 국가 상징 공간을 자유와 평화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태극기가 이념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태극기는 3.1운동, 8.15 광복, 서울수복, 2002년 월드컵 등 역사적인 순간마다 우리 국민들과 고락을 함께 해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국가 상징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태극기가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소중하게 자랑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광화문 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 개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울시의 부의장 이종환 시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생하셔서 이 나라를 이렇게 지켰는데 참 이 토론회 김영재 의원님 광화문 광장 태극기 개항 왜 필요한가? 꼭 그렇게 물음표를 해야 되나요? 그 말도 안 되죠. 그래 이게 주제가 광화문 광장 태극기 개항을 꼭 해야 한다. 이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왜 필요한가? 그거 조금 이상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 오늘 이 토론회 하는데 아까 저 사회자님 소개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지들 의원님들만 오셨나요? 민주당 의원님 한 분도 안 계신가?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실정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과 함께 지들이 정신 안 차리면은 사실 역사와 문화는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 세대에서 어떻게 자식이나 모든 사람 교육을 잘못 가르쳐서 나라가 좀 엉망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쟤들이 열심히 여기 앞에 써 있습니다. 우리 최호정 의장님과 함께 우리 의원 111명은 현장 수고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민 곁으로 가서 이런 애로사항을 전부 다 민원 처리하고 앞으로 서울시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참 이런 주제를 보면서도 부의장으로서 안타깝고 상당히 좀 침울합니다. 그러나 지들 서울시의회에서는 똘똘 뭉쳐서 여러분들 고생한 만치 지들이 잘 받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이 왜 개항하냐의 필요 없고 꼭 광화문에 개항할 수 있게끔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종환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의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성배 의원입니다. 어르신들께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애국자들은 다 모이신 것 같아서 가슴이 뿌듯합니다. 네, 광화문 광장 태극기 설치 굳이 이렇게 토론회까지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대한민국에 태극기 거는 게 뭐가 문제라고 전 교육감은 국수주의적 낡은 사고방식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교육감직을 잃었습니다. 주적을 주적이라고 말 못하고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부모를 부모라고 말 못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태극기를 개항한다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있고 정치적 이슈라고 몰아가고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습니까? 네, 전혀 틀립니다. 이렇게 정치적 프레임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일이 안 되니까 이슈를 만들어서 발목 잡게 하고 시민의 안전과 민생은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야당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재 의원님께서 광화문 광장의 태극기 개양이라는 주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토론회를 하셨는데요. 정말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수돗물이 나오고 야구에서 1루를 밟아야 2루를 가듯이 대한민국의 태극기 거는 거는 정말로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경태 의원님이 계신데 이분이 국가대표 스케이트 선수고 메달리스트입니다. 메달을 많이 따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연금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김영재 의원님도 대한민국 애국자로서 연금을 드려야 될 정도로 너무 감사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태극기 정말로 그냥 당연시하게 여기지만 저희가 주제를 잃고 프레임에 갇혀서 설치 못하는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의회에서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이정환 부의장님 잘 모시고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장서서 태극기 개양하겠습니다. 꼭 믿어주십시오. 네, 우리 이성배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부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2부 토론회 행사 시작에 앞서 오늘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과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외빈께서는 단상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훈안보 우리 단체장님 다 나오세요. 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이것으로 참석자 내외빈 여러분의 기념 촬영을 마치고 네, 보훈안보 지회장님, 임원님들 앞쪽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오신 분들 좀 나오세요. 네, 마지막으로 강남구 우리 지역 주민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안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이것으로 참석자 내외빈 여러분의 기념 촬영을 마치고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시는 김영재 의원님께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재 의원님 나와 주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의 주관자이자 좌장을 맡은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광화문 광장 태극기 개양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의회 유튜브로 오늘 토론회에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발제자이신 이수석 교수님께서 광화문 광장 태극기 개양대 조성의 필요성과 과제라는 주제로 약 15분간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사전에 지정된 토론자 5분이 발제 내용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순서대로 약 10분 이내 발표하는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발제와 토론이 모두 끝나면 약 10분가량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석 국민대 글로벌 평화 통일대학원 교수님께서 발제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이병무 서울시 재양군인회장님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안준희 한민족 통일 여성협의회 총재님께서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태극기 강사님께서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한국체육대 특임 교수님께서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주 보기 드문 미남이시죠? 다음은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님께서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고견을 들려주시기 위해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발제자이신 이수석 교수님, 약 15분간 발제 주제인 광화문 광장 태극기 개양대 조성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이름표 그걸 괜찮아요. 놔둬도 돼요. 예. 준비하는 동안 그냥 저는 국민대 글로벌 평화통일대학원의 이수석 교수입니다. 여러분 글로벌 평화통일 처음 들어보시죠? 지난주에 개원했어요. 지난주 토요일날에 개원식 겸 일기 입학생 아주 너무 많이 와갖고 완판 초판 매진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대학원은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해서 대학원을 운영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애국지사님들 또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실천하는 분들이 대학원에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경쟁률도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졸업하면 준비 안 됐죠. 졸업하면 정책학 석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고령자는 70대 우리 활동하시는 우리 그 선생님도 지금 입학하셔서 통일과 안보, 북한, 글로벌 평화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입학식 때는 뭐 통일부 장관, 민주평등 사무처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드디어 우리 자유우파,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말 통일 북한 대학원이 생겼구나라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지난주 토요일 날을 개원시켰습니다. 널리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앞에 좀 불을 좀 끄야겠네. 앞에 불을 아까처럼 좀 꺼주시죠.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 광화문 광장 그 태극기 개양대 조성의 필요성과 과제입니다. 여러분 발제문 다 있으니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니까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 현황을 보면 아까 우리 김영재 의원님 그 말씀하셨듯이 5월 3일 날 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음 그 김영재 의원께서는 발제를 하면서 6.25 전쟁 당시 처음으로 우리가 중앙청에 서울 탈환한 후에 개양했었고, 그래서 당시의 역사적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또 두 번째로는 공공장소인 광화문 광장의 태극기를 왜 개양하는지에 대해서 또 부연 설명까지 해주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해서 이 광화문 광장에 우리가 태극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다시 오세훈 시장님이 또 화답했고, 이제 여론조사까지 거쳐서 많은 우리 서울 시민들이 태극기 개양대 조성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그래서 뭐 시민 의견 수렴을 뭐 약간의 뭐 여러 반대도 있고 또 비판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여론 수렴을 했어요. 여론 수렴을 해본 결과 역시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 의견을 냈고, 또 어떤 조형물을 어떤 상징물을 게시해야 되느냐, 전시해야 되느냐, 태극기가 제일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다음. 보면 이게 찬성이 59%였어요. 그리고 다음. 이 중에 태극기가 거의 70%의 응답자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극기, 우리 광화문 광장의 태극기 개양대 조성은 아주 정당성을 받았어요. 서울 시민들이 합의를 했고 또 동의를 해줬고, 또 태극기가 정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로 인정을 한 겁니다. 다음. 광화문 조성에서는 뭐 이거는 서울시에서 발표했어요. 그래서 국가 상징공간, 문화관광공간, 추모기억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추진 기본 방향은 상징 공간의 의미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인류 평화를 상징하고 세계인과 소통할 수 있는 광장, 그리고 이제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광장을 조성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건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화문은 태극기가 개양대가 조성되는 광화문은 국가의 상징 공간입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전 세계에서 광화문 태극기 개양대가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깥에서는 뭐 경복궁, 덕수궁을 우리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떠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독립기념관도 떠올 수 있지만, 이제 여기 하나 더해서 광화문 태극기 개양대,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인식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나라 사랑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많은 우리 훌륭한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신 그 가족분들이나 또 직접 싸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모 공간, 기억 공간, 호국 공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서양은 해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화문 광장을 정말 호국 공간, 나라사랑 공간, 추모 공간으로 만드는, 또 한편으로는 축제의 공간으로도 만들어야 됩니다. 너무 또 슬프다기보다는 이 추모를, 또 나라사랑을 또 즐거운, 젊은이들은 또 즐거운 걸 좋아하니까 즐거운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국내외 관광 명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파리 에펠탑 보면 처음에는 흉물이라고 비판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극기 개항대는 전 세계에 와서 대한민국의 관광 명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이 세 개를 아울리면서 국민 통합의 그런 상징이 우리 광화문 광장의 태극기 개항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 이건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가 행사할 때마다 이 태극기를 들고 추진합니다. 우리도 앞으로는 무슨 행사마다 태극기를 들고 우리는 추진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삐딱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다음. 자, 오해가 세 가지가 있어요. 태극기에 대해서, 태극 개항대에서. 첫 번째는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다, 낡은 기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김영재 의원님이 이거 발의하고 추진할 때도 이런 생각을 갖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 있다. 세 번째는 태극기 개항대는 전체주의 국가들만 조성한다.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태극기 개항대가 왜 필요하냐라고 의견을 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태극기 개항대는 전체주의 국가들 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다음. 그렇지만 그건 아니다. 특정 세력의 전유물 뭐 비탄은 그게 아니라 태극기는 우리 모든 민족의 어떤 상징이다. 그래서 우리 역사와 함께 존재했고 단합과 자긍식 표상이자 우리의 희망, 목표의 상징이 태극기다 라고 볼 수 있고, 다음. 두 번째는 정치적 극단 논리다. 뭐 특정 세력인데 그분들이야말로 정치적 극단 논리에 함몰되어 있는 겁니다. 비판하는 분들이야말로 정치적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태극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태극기는 우리의 상징이고 한민족의 상징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상징인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반대하는 것은 뭐 외견상 시민 동의, 협력, 국민 정서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정치적 주장을 내세우기 위한 겁니다. 극단주의 함몰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다음. 그리고 대형기 때가 전체주의 상징이다, 국가주의 상징이다, 전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대형 태극기가 많이 있고, 특히 미국, 영국에는 대형 태극기 개항대가 많이 있어요. 태극기래. 국기 개항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기 때는 전체주의와 국가의 상징이자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데 아닙니다. 물론 일부 권위주의 국가들이 태극기를 갖고 있는 개항대를, 큰 국기 개항대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일본이나 독일같이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들은 국기 개항대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낍니다. 국가주의 생각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전쟁을 일으킨 국가도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인 우리가 국기를 앞장세우면서 큰 국기를 만들자는데 우리가 무슨 국가주의 상징입니까? 그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업적들을 강조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는 보면 대형 국기 개항대가 많이 있어요. 뭐 150m 이상짜리가 7개가 있고, 또 120m 이상의 국기 개항대를 가진 나라는 22개나 있습니다. 다음. 자, 우리 여기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세계 제일 큰 국기 개항대는 어느 나라가 갖고 있을까요? 어디? 북한보다 더 나은 국가가 있어요. 뭐 이집트가 있습니다. 다음 계속 쳐보세요 한번. 계속 쳐보세요 한번. 물론 이집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하기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사례를 든 것은 제일 큰 개항대가 저 이집트가 있고, 두 번째가 러시아고, 세 번째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다음 해외 사례를 한번 쭉 볼게요. 뭐 시간상 뭐 한 7, 10개를 제가 보고 있는데, 그다음 불가리아 가보면 스몰라시 인근 로젠촌에 가면 EU 국가 중에 제일 큰 태극기가 있어요. 선진 유럽 국가, 제일 잘 사는 국가도 자기네 국기 개항대 이렇게 높이 공원에 세우면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자, 다음. 자, 이건 포르투갈입니다. 리스본 에두라르 7세공 광장을 가면 어마어마한 태극기 개항대가 저렇게 있어요. 다음. 또 멕시코 가면 헌법 광장에 저런 또 태극기가 또 개항대 태극기 자꾸 국기 개항대가 있습니다. 자꾸 죄송합니다. 자꾸 태극기가 입에 배어갖고. 자, 다음. 다음. 멕시코의 산호강대. 자, 이탈리아 로마 베네치아 가보신 적 있죠? 가본 분 있을 겁니다. 가면 베네치아 광장 가면 이런 또 어마어마한 그 국기가 개항돼 있어요. 다음. 그리고 영국에 가면 유년잭이 펄럭거리는 더몰거리 가면 이렇게 대형 국기들이 수십 개가 있어요. 이렇게 자랑과 자긍심과 자부심의 상징입니다. 이게
국기라는 것은. 다음. 우리 워싱턴 기념비 가보십니다. 이런 대형 국기들이 여기는 뭐 수백 개가 있어요. 미국은 곳곳에 대형 국기 개양대가 있습니다. 그다음 심지어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가도 다음 보세요.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가면 가보시면 있어요. 저기도 대형 국기 개양대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저 나라 저 도시뿐만 아니라 50개 주 곳곳에 가면 저 정도 크기, 저보다 더 높은 국기 개양대가 수십 개 도시에 다 있어요. 수백 개가 있어요. 미국이 그러면 전체주의 국가입니까? 국가주의입니까?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의 제일 모범 국가인데 나라를 사랑하고 국기를 사랑하고 애국심에 갖고 있는 그런 미국은 바로 국기 개양대를, 큰 국기 개양대를 여러 곳에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도 두고 또 대한민국 여러 곳에도 큰 국기 개양대를 앞으로 과제로 둬야 됩니다. 다음. 이거는 그 샌프란시스코 있는 시빅센터 여기 가도 역시 대형 국기 개양대가 있어요. 여러 개나 있어요. 여기 보면. 다음. 여기 역시 또 있어요. 유엔국이랑 같이 대형 미국기가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국기가 개양대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제가 소개합니다. 다음. 이거 하나 더 있군요. 사우디 제다시 광장 가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국기 개양대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보니까. 우리도 저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또 여러 가지 또 뭐 건축법 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계적인 그런 기념비적 어떤 관광 명소라든가 대명을 상징하기 위해서 저 정도 크기까지는 안 갈지라도 그게 못지않은 우리 국기 태극 개양대를 반드시 서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그리고 서양은 또 여기 우리 또 뭐 우리 애국 지사분들이 많이 또 와 계신데 리멤버런스 데이라든가 베테란스 데이라 해서 11월 11월 굉장히 기념합니다. 추모, 호국 굉장히 기념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광화문에 태극기 개양대가 세워지면 그 추모하고 호국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또 날짜도 정해서 우리가 이 태극기 개양대가 조성하는 그 날을 정해서 우리가 이런 추모하는 그런 기념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음. 또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국민을 설득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파리 엘프탑 처음 만들었을 때는 흉물이라 그랬어요. 다 철거하라고 막 비난이 많았어요. 그때 파리 시장이 아니다. 이거는 나중에 큰 적의 나라를 상징하게 될 것이다. 또 일단의 뜻 있는 시민들이 철거에 반대해서 그리고 지금 100년이 흐른 지금 파리 에펠탑은 최고의 명물이 됐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태극 개양대가 막 흉물이다, 뭐 도시 미관을 해친다. 에펠탑은 그 당시 대단했어요. 도시 미관 해치고 흉물이니까 당장 철거하는 사람들이 데모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어요? 철거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태극 개양대도 지금 도시 미관을 해치다 흉물이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저는 이 사례를 얘기하고 싶어요. 만들어 놓고 하면 아마 10년, 20년 흐르면 우리들한테 굉장히 우리 김영재 의원님이나 우리 추진했던 우리들에게 굉장히 고마울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박수 한번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그다음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 지자체 다음 다른 사례인데 그다음 안 넘어가요? 이거는 좀 다른 사례인데 지자체 여러분 알 겁니다. 한평군 박지동상 황금으로 했는데 130억 하니까 낭비라고 엄청나게 비난을 했어요. 금값. 근데 그로부터 세월이 좀 흐르니까 금값이 지금 10배가 됐잖아요. 5배, 6배. 금값만 해도 지금 138억이래요. 폭등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국내 유명한 관광업소들 한평군이 이제 박쥐로 유명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황금박쥐를 만들어서 뭔가 굉장히 유명한 조각가가 만들었어요.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그 위에 예산 낭비라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 칭찬해 줘야 된대요. 그거 만들었던 한평시장 지금 막 큰절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에게 금값도 올랐고 유형무형의 이 관광 그 자산의 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도 광화문의 태극기 개양대 조성으로서 우리는 엄청난 유형무형의 자산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큰 자산을 가진다는 점에서 저는 이걸 한번 사례로 약간 다르지만 사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 서울시에서 우리 합심해서 태극 개양대 조성을 우리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벌써 다 하고 있잖아요. 네, 다음.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과제는 제가 이렇게 쭉 얘기했어요. 아까 앞에 잠깐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독창성과 역사성을 우리는 태극기는 역사성이 있잖아요. 독창성도 있고 그 역사성을 가질 때 랜드마크로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다음. 그래서 기억의 장치란 말을 씁니다. 기억의 장치란데
특정한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 호국, 보훈, 나라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의 기억의 장치로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태극기 개양대가 아마 큰 역할을 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에 기념 행사들을 기념물 앞이나 태극 개양대 조선 앞에서 보훈과 기왕, 자긍심을 고양시키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 앞에서. 그런 뜻에서 이번 광화문 광장 태극 개양대 조성은 큰 의지를 갖고 있고, 필요한가? 또 이렇게 질문을 던져.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 그 의원님 가셨죠? 저는 필요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필요한 얘기 쓰나 보다. 근데 왜 필요한가 하면 사람들 궁금증을 자아내잖아요. 이게 반어법이거든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들어보거든요. 왜 필요하지? 왜 필요하지? 근데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세미나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태극 개양대 조성의 필요성과 과제를 확실히 인식해서 이제는 우리는 추진하면 됩니다. 추진할 또 시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우리 김영재 의원님 또 주축을 해서 많이 활동을 할 예정이니까 우리는 이제 믿고 조성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수석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한 발제를 해주신 우리 이수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다음은 이제는 방금 우리 발제해 주신 이 내용에 대해서 각 우리 토론자님들의 견해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론은 토론자당 각 10분 이내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론자님들께서는 진행하시면서 본인의 남은 시간을 잘 감안하시어 토론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분 전에는 우리 직원이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토론자이신 우리 존경하는 이병무 서울시 재향군인회장님 먼저 토론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무입니다. 제가 토론의 대상으로 우리 김영재 의원이 전화가 왔길래 그래 내가 안보단체장인데 내가 태극기에 대해서 토론을 안 하면은 되겠느냐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먼저 태극기를 개양하는 데 당위성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논의되는 순서는 태극기의 유래로부터 광화문 광장 태극기 조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태극기는 1882년 8월 14일 날 일본에서 먼저 고베에서 개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기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949년도에 문교부에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정 공포되어서 지금까지 태극기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한 자랑스러운 태극기는 임시정부 시절에 우리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뒷면에 지금 화면을 제가 못 보고 있는데 제일 좌측에 있는 것이 상해에서,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태극기가 한쪽에서 달고, 그리고 1919년 3월 1일 때는 일본 항쟁을 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태극기를 들고 우리가 만세운동을 펼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4.19 혁명 때나 5.16 민주화운동에도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함께 민주화운동을 했습니다. 다음 대한민국은 역사의 현장과 함께한 태극기는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때 크고 작은 모든 운동 경기나 큰 행사 때 태극기가 다 우리가 손에 들고 또 태극기 개양을 보면서 숭배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태극기를 놓고 좌다, 우다, 진보다, 보수다, 남녀노소 할 것이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태극기는 우리 한민족의
하나가 되는 사실은 국기입니다. 대한민국의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국기입니다. 그리고 태극기를 설치하는데 과도한 애국주의 이렇게 일부 이야기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저희들 서울시 제한군에는 연중 어린이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태극기 그리기를 운동을 하고, 그 다음 바람개비로 태극기를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엄마 나 이거 만들어 왔어 하고 자랑도 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있는 활동을 저희들 제한군에서 할 뿐만 아니라 3.15 행사 때나 8.15 행사 때 우리 회원들이 호주문에서 17반 해서 손에 들고 있는 태극기를 나눠주기도 하고, 집에서 국기를 달 수 있도록 배포도 하고, 달으라고 계몽도 하고, 저희들 서울시 제한군인에는 23개 구회가 있습니다. 365일 23개 구는 계속 태극기를 개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저희 사적인 내용입니다만 6.25 전쟁이 일어났을 시에 저희 어머니께서 피난을 가면서 피난 보따리에 태극기를 정중히 사는 모습을 저 어린 나이에 봤습니다. 그때 태극기의 중요성은 제가 정말 절실하게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365일 태극기를 개양합니다. 북한산에 오르내리는 등산객들이 야, 저 집은 태극기 집이다. 참 듣기가 그런데도 괜찮더라고요. 다음, 우리나라의 모든 태극기를 대표하기 위해서 각 운동선수들이 훈련복이나 경기복에 다 태극기를 달고 운동을 합니다. 몇 년간 열심히 해서 메달을 땄을 때 그 태극기가 개양하는 모습 보고 흥분하고 느끼지 않고 흐느끼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태극기가 곧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다음. 우리 군인은 전투복에 태극기를 붙이고 다니죠. 우리 군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뜻입니다. 군인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국민이 군인을 믿어야 합니다. 태극기를 개양하고 애국가를 싫어하는 사람이 대한국민 맞습니까?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음, 광화문에 왜 태극기를 설치해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세계 유로 없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서울입니다. 서울이 중심이며 대한민국 역사는 광화문에 함께 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면서 한국 K 문화는 세계인이 다 부러워하고 봅니다. 외국 관광이 한국에 오면 대다수가 광화문에 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광화문에 태극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광화문에 태극기를 개양하는데 반대하는 사람한테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태극기를 사랑하고 홍보하는 것이 국민으로서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피땀으로 이룩하고 지켜온 태극기를 단순 정치 논리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태극기를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에 설치하는 것이 논쟁의 대상이 됩니까? 우리는 태극기를 지금 저 벽에 붙여놨던 안보단체, 전 안보단체가 다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205만 명 전 회원이 광화문의 태극기 달기를 적극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병무 서울시 재향군의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울시 보훈안보단체를 위해 대표해서 멋진 토론 발표를 해주신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토론자인 안준희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총재님 토론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안준희 총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준희 총재입니다. 광화문 광장 태극기 개양대 조성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 통일단체가 바라본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광화문 광장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통일단체에서 바라본 태극기, 그다음에 제9장에서 나라와 태극기를 사랑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주제 발표에 대한 의견과 광화문 광장 태극기 개양대의 필요성과 입장과 아울러 광화문 광장 태극기 개양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광화문 광장에 대한 이해는 굳이 제가 길게 말씀을 안 드려도 과거와 현대로 연결되는 우리 모두의 공간이며, 또 광화문 광장 일대는 국가 중심 공간입니다. 광화문 광장은 현재 연간 2천만 명이 찾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공간으로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국가 상징 공간 조성 사업으로 내년에 완공이 된다면 정말 태극기가 휘날리는 광장으로서 시민의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저희 통일단체에서 바라본 태극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민족통일협의회를 비롯한 통일단체들은 일반 시민단체와 달리 태극기에 대한 의미가 아주 상당히 다릅니다.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국가 상징이기도 하지만 자유 남북 통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한민족이면서 국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통일이 돼서 우리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휘날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심과 통일 안보의식을 고취를 위한 현장 학습 등 우리 단체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거의 크고 작은 태극기가 다 등장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통일단체에서는 주로 태극기를 통일의 상징이요 국가 상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협회가 추진했던 활동 사례를 통해서 본 태극기의 의미와 이수석 교수님의 광화문 광장 태극기 개양대 조성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한 의견과 서울시가 계획한 국가 상징 공간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되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저희 단체는 3월 1일 날, 매월 3일 1일 날 독립운동 정신이 살아있는 탑골공원에서 저희가 행사를 합니다. 그때 주제 행사는 뭐냐면 독립운동에서 통일로라는 주제입니다.
독립운동 정신으로 통일운동을 이렇게 이루자는, 이렇게 이제 계속 발전시키자는 건데요. 그때도 등장하는 게 태극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날 행사는 시민 누구나가 참석할 수 있으며, 그 태극기 그 만세 삼창과 그때 재현 행사와 또 저희가 구호를 외치면서 독립운동에서 통일로 이렇게 외치면서 가도 행진을 벌이고, 그때도 저희가 태극기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또한 그때 이번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태극기 사랑은 바로 나라 사랑이다. 그 다음에 통일 의지를 다지기고요. 또 태극기 개양 릴레이를 통해서 나라 사랑의 실천을 손수 이렇게 하도록 계몽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국가 상징으로서의 으뜸은 여러모로 봐서 태극기가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 다음에 저희는 이게 아까 하는 운동의 일환으로서 독립운동 정신을 통일로라는 이런 행사를 저희가 그 매년 3월 1일 날은 뭐 카톡 프로필 사진을 비롯해서 모두 독립운동에 관한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형상화하고 디자인하고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독립운동 하면은 태극기, 대한독립 만세, 그게 가장 이렇게 핵심적이잖아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애국심 고취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때의 행사장 및 모두의 홍보물 역시 상징물로 어김없이 태극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독도까지 포함한 한반도기는 분단된 남북의 하나된 통일을 상징합니다. 국가 상징공원으로 조성될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 개양대를 설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재향군인회에서도 그 어린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체험학습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 어린이 통일놀이 체험학습을 합니다. 그때도 저희가 광화문 광장에서 할 때는 3일 동안 거의 1000명 이상의 이렇게 어린이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때는 태극기 그리기, 한반도기 그리기,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또 이렇게 또 지금은 북한에 갈 수 없지만 우리나라 전체 지도를 놓고 통일이 되면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가 어딘지를 또 스티커 붙이기도 해갖고 통일에 대한 어떤 중요성과 의미를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다 태극기가 교육 이렇게 주제가 이제 그러니까 태극기가 가장 그렇게 핵심적인 교육 자재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 고향을 자랑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충청남도 당진군 대우진면에서 태어났고요. 제 할아버지께서 애국지사입니다. 안철의. 그래서 우리 그 고장에 가면 집집마다 365일 모든 집에 태극기가 상시 개양돼 있습니다. 사진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태극기 군직기를 달아서 상시 개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 모든 면 소재지에 음식점, 병원, 슈퍼, 철공소 할 거 없이 이 간판 자체에 아예 태극기가 이렇게 넣어서 제작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재작년에 제안을 해갖고 저희가 대우진면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또 나라 사랑의 의미로 또 무궁화를 가로수로 조성돼서 저희 고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 공직생활 끝에 여기에서 통일단체에서 지금 이렇게 통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어릴 적 나라 사랑과 통일의 의미, 그 다음에 국가의 그 자유민주주의 소중함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쭉 그래서 여기 공직에 있을 때부터 거의 40년 가까이 이렇게 통일운동을 펼쳐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태극기를 사비로 한 40년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고장에 자랑을 했고요.
이게 앞으로 시간 나시면 충청남도 당진군 대오진면에 한번 와보시면 나라 사랑에 대한 의미와 국기 사랑에 대한 남다른 점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수석 교수님이 그 태극기 광장 광화문 광장의 태극기 개양대 조성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문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서울시의회 김영재 의원님이 관련 조례를 발의한 배경, 후속으로 이어진 광화문 광장 국가 상징 공간으로서 조성을 위한 서울시 방침과 세부 추진 계획, 그리고 시민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추진 기본 방향과 태극기의 의미, 일각에서의 비판적인 시각에 대한 설득력 있는 반박과 또한 해외 국가 상징물 설치 사례 등을 통해 광화문 광장 태극기 개양대 설치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함에 따라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극기 개양대만을 강조하지 말고 추모 공간과 기억 공간, 또 호국 공간, 나라사랑 공간의 일부로 태극기 개양대를 설치하고 독창성과 역사성을 가진 조형물로 설치해야 한다는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광화문 광장은 대한민국의 상징 공원으로서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광장입니다. 국가 상징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될 광화문 광장에 대한민국 대표 상징물인 태극기 개양을 낡은 국수주의니 어쩌니 하는 비판하는 세력들은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렇게 반하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정말 쌍수 들어서 환영할 일이고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 측에 감사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비정상적인 일부의 비판에 흔들림 없이 서울 시민이 사랑하고 국민적 자긍심을 높여주는 대한민국 대표 공간으로 잘 조성해 주길 기대합니다. 지난 8월 28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김영재 의원님께서 이거는 절대 국수주의나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국가 상징물로서 태극기가 가장 으뜸이라는 것을 강조한 데 이어 또 서울시장님 역시 일부 반대 여론에 대한 그런 거를 일축하고 가장 태극기가 국가 상징물로서의 으뜸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저희 또한 우리 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 단체들도 아마 이 쌍수 들어서 환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회 김영재 의원과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의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는 통일단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반 사회 모든 단체들도 적극 동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꿈은 혼자 꾸면 꿈으로 남지만 여럿이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남북 통일의 꿈 한민족 통일 협의회는 여러분과 함께 꾸겠습니다. 아울러 국가 상징 공간으로서 다시 태어나게 될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가 높이 휘날리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에 힘찬 박수를 보냅시다. 고맙습니다. 네, 안준희 한민족 통일여성협의회 총재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단체가 바라본 이 광화문 광장 태극기 개양에 대한 아주 일목요연하고 뚜렷한 시각으로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토론자인 우리 김승원 태극기 강사님 이어서 토론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승원입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 앞에서
태극기에 대해서 간략히나마 말씀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영재 서울시 특별시 의원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원래 제가 태극기에 대해서 1시간 정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상 한 5분의 1로 압축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뭔지 다 아시죠? 한자를 모르시는 분도 아마 다 한일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네, 다음. 그런데 한일 하나만 알고 있는 게 보통인데 이렇게 13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가 태극기를 늘 옆에 접하고 항상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태극기에 대한 원리는 다들 잘 모르시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간략히 한 말씀 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네, 그 다음 눌러주세요.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랑스러운 태극기 얼마나 자랑스러운가요? 왜 자랑스러운가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그 다음 눌러주세요. 루마니아의 게오르기우라는 우리 25시를 쓴 작가는 태극기에 대해서 이렇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국기는 우주를 향한 깃발이다. 한국의 국기는 유일한 것이다. 어느 나라의 국기도 닮지 않았다. 거기에는 세계의 모든 철학의 요약 같은 것이 새겨져 있다. 다음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게 한국의 국기는 우주를 향한 깃발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넘기지 마세요. 네, 그리고 칼 세이건, 미국의 천문학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천문학자인데 그분은 한국의 태극기는 우주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다. 또 뉴욕타임즈에서는 1883년 9월 21일자 보도에 나온 겁니다. 조선 국기의 태극 문양은 상형 문자와 같은 상징으로 행복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네, 하나씩 눌러주세요. 제가 시간상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그 다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눌러주십시오. 그냥. 여러분들 지금 계절이 왜 바뀌는지는 정확히 아시나요? 계절이 바뀌는 정확한 이유는 지구가 공전을 하기 때문이고 첫 번째 요인, 두 번째 요인, 지구의 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없습니다. 지금 북반구, 그러니까 북반구, 남반구 했을 때 우리 항상 북반구, 우리가 위치한 곳이 북반구이기 때문에 북반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맨 아래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지금 보면 여기가 춘분점입니다. 춘분, 그리고 여기에 하지, 그리고 여기가 동지, 그리고 여기가 추분이 되겠죠. 여기가 동지입니다. 이제 우리 지구가 공전을 할 때 정확한 원으로 돌지 않습니다. 약간의 타원형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정말 타원으로 만드는데 이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차이는 여기가 근일점, 가장 태강과 가까운 근일점이고 여기가 원일점입니다. 이 원일점과 근일점의 차이는 약 3%입니다. 3%인데 그 길이로 말씀드리면 약
500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원일점과 근일점 때문에 계절 덥고 춥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멀었을 때가 지금 겨울입니다. 그게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춘분점 하지가 되고 추분 동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고대에 굉장히 놀라운 거는 자연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관찰에 의해서 다 벌써 대략은 이 태극을 도출한 거는 약 한 5,500년 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춘분에서 하지, 하지에서 추분, 동지, 이게 무한히 반복되죠. 무한히 반복되는 거를 딱 이 태극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절대 그 어떤 그냥 생각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과학적인 관찰에 의해서 도출이 되었고, 제가 어느 공영방송에서는 이 파란 거는 바다, 또 이 빨간색은 태양 위에 바다 위에 떠오르는 태양,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비유할 때 그렇게 할지 몰라도 기원은 이 지구의 공전과 이 계절의 변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태극이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그래서 하나씩 눌러주세요. 천천히 눌러주십시오. 그래서 태극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음양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양효와 음효가 나옵니다. 그래서 양효와 음효를 2개씩 조합을 하면 사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눌러주세요. 3개씩 조합하면 2의 3승 해서 8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진내, 오손풍, 육감수, 칠간삼, 팔곤지. 그래서 이 과학적인 원리에서 철학으로 나온 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점 보는 거냐, 아니면 약간 주술적인 걸로 오해를 하십니다. 절대 이거는 그냥 생각해서 주술적인 의미로 만든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인 관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테오보키 씨가 5,500년 전에 만들었고, 테오보키는 지금 현재는 중국인들이 자기네 조상이라고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천의 사기에도 분명 동이족의 조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다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협소한 식민사관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우리가 더 깊은 연구를 통해서 찾고 그 의미들을 한번 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다음 눌러주십시오. 그래서 네, 계속 눌러주세요. 첫 번에 있는 거는, 앞에 있는 거는 괴 이름이고요. 두 번째 글자는 자연 의미를 나타냅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그래서 건개, 태개, 리개, 레개, 진개, 그 다음에 오선풍, 손개, 이렇게 감개, 간개, 곤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진내, 오손풍, 육감수, 칠간삼, 팔곤지. 네. 그래서 여기에서 4개 개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늘이니까 건개니까 하늘 위로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곤개니까 땅이니까 맞은편에 오른쪽 아래에 하단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감개는 물이기 때문에 물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위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개는, 불이라는 건 아래에서 올라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단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좀 천천히 드려야 되는데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오보키의 8개와 태극이라는 건데 분명히 기록이 사마천 사기에 돼 있고, 그리고
이진법을 개발한 라이프니츠가 음양사상, 아까 양효와 음료, 그걸 보고 이진법을 만들었고, 그 이진법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디지털로 사용하는 0과 1로 발전을 한 겁니다. 네, 다음. 네, 이거는 1882년 7월 미 해군성에 기록되어 있는, 지금 보관하고 있는 태극이고요. 아래 거는 1884년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지금 현재 소장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네, 이거는 고종 황제께서 외교고문 데니에게 하사한 태극기가 되겠습니다. 아래 것은 광복군 태극기입니다. 네, 다음. 네, 그 태극기 인식에 대한 연구 사례를 간략히 보면, 그 지금 서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객관식으로 해놓고도 맞추는 비율이 한 3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그리고 설명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를 그 개이름부터 이렇게 그리는 방법을 천천히 말씀드리면 바로 이해하시고 그렇게 외우지 않고 다 그리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이거는 태극기 그리는 방법은 대한민국 국법 시행령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 네, 그래서 태극기를 가장 잘 표현하는 글이 뭘까 제가 고심하다가 서경에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미하며 유정유일 윤집골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오직 위태롭기만 하고 도심은 오직 은밀하기만 하니 오로지 정밀하고 한결같이 해야 될 것은 진실로 그 가운데 그 중용, 그 중도를 균형을 잡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은 반대되는 것 같지만 음양이 계속 대립되면서 상호 보완해서 돌아가는 그런 중용의 의미와 같다고 봅니다. 네, 다음. 게로기의 소설 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를 높이 평가할 정신 부흥의 시기가 올 거야. 이 위대한 광명은 틀림없이 동양, 아시아에서 나타날 거야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이게 바로 우리였으면 좋겠다라고 교훈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 의견만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하나 의견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네. 네, 띄워주시죠. 네, 재원사항은 주변 첫 번째 그 광장에 태극기를 개양대를 설치할 때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설치, 그리고 두 번째 스토리가 있는 광장, 그리고 세 번째 태극기의 근본 원리에 대한 교육이 좀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특히나 이제 우리 공직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우리 공직자부터 해서 우리 유관 단체에 계신 분들 한번 좀 깊이 있게 한번 듣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저 김승원 태극기 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우리 김승원 강사님은 일명 그 태극기 강사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보통 이 강의가 1시간에서 2시간짜리 강의를 10분에 요약을 해서 지금 오늘 발표를 하시느라고 상당히 좀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이제 다음 기회가 되시면 풀타임으로 한번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토론자인 우리 김진수 한국체육대 특임 교수님께서 이어서 토론 진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김진수 한체대 특임 교수로 있습니다. 제가 이 한체대 한국체육대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대상으로 경제학 가르치고 있는데, 이 한체대에 있는 관계로 우리 김영재 의원님께서 체육 측면에서 바라본
태극기의 상징성 그리고 광화문 광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렇게 여러 어르신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그 공직에서 한 30몇 년간 공직에 있다가 은퇴한 후로 지금 한체대에서 특임 교수로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다 광화문 광장은 다 가보셨죠? 네, 광화문 광장 가보시니까 좀 감상이 좀 어떠시던가요? 일단 무지하게 넓습니다. 네, 두 번째, 거기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을 보시면 두 분 다 근현대사의 인물들은 아니십니다.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서 구하고 우리나라를 중흥시킨 두 분이지만 두 분 다 그 조선시대에 계시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1950년 6.25 전쟁을 겪은 지 70여 년 만에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 3050 클럽에, 즉 이 3050 클럽이라고 하면 보통 그 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이상 국가를 보통 3050 클럽이라 그럽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여 년 만에 3050 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세계에서 7번째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나라들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정도가 있고 그 다음 7번째로 우리나라가 자리할 정도로 지금은 현재 소득이 3만 5천 불에서 3만 6천 불 정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를 들고 가셨던 관광으로 가셨던 가보시면 조선시대 인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광화문 광장이 앞에 토론자 발제자께서 설명하셨듯이 연간 2천만 명이 넘는 분들이 광화문 광장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근대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나라 발전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은 아직까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에 그나마 이제 우리 김영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 시민 또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광화문 광장에 상징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의 찬성을 보였고 그 중에서 또 그러면 상징물로서 무엇이 가장 어떤 것이 나타내시기 바람직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많이 꼽은 것이 태극기였습니다. 그래서 태극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 이수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무슨 뭐 정치적인 논쟁이나 뭐 이런 거는 이미 다 설명이 되었고 그 외에 이런 걸로 이제 그 다른 집단 쪽에서 논거가 좀 궁색해지니까 결국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미 광화문 광장에 이순신 장군 상도 있고 그 세종대왕 상도 있는데 또 태극기까지 설치하면 광장 자체가 너무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냐, 즉 좀 뭐랄까 좀 난잡스럽다, 혼란스럽다 그렇게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100억이라는 예산이 서울시에서 전번에 초안 발표했을 때 약 100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00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큰 돈이다. 그런 걸 차라리 다른 데 투입하는 게 맞지 않느냐. 즉 이제는 이념 논쟁으로 정체성 논쟁으로는 궁지에 몰리니까 또 다른 걸 실무적인 의견으로 광화문 광장이 복잡하다. 두 번째는 예산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그 체육계 측면에서, 체육 측면에서 과연 태극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부터 단 4가지 측면에 걸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지금 제기한 그 다른 쪽에서 제기한 2가지 문제, 실무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태극기의 상징성을 올림픽 게임 등 체육 분야에서 우선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 국가 정체성 측면에서 아까 그 김성은 그 박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태극기는 한국의 문화, 역사, 철학을 상징합니다. 특히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의 이치와 조화를 의미하며 음과 양의 조화를 나타냅니다. 즉 태극기는 자연관과 자연을 조화를 중시하는 한국인의 의식 구조를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애국심과 단결입니다.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특히 이제 그 금메달이겠죠. 그 시상대에 오르고 태극기가 개양되는 그 순간만큼은 선수들의 가슴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큰 자부심과 영광의 순간이 됩니다. 또한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태극기입니다. 세 번째, 올림픽과 같은 큰 국제대회에서 태극기는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이 무엇이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그러면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 그러면 탁 떠오르는 게 어떤 이미지냐고 했을 때 태극기를 먼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태극기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나라이고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고 저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그 태극기가 올림픽 경기장에서 펄럭일 때 이는 승리와 도전을 상징합니다. 선수들은 태극기를 보며 자신은 국가의 대표이며 자기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고 국민들은 또한 그들의 노력과 그 성과를 함께 축하하고 기념해 줍니다. 이렇게 태극기라는 자체가 체육 분야의 체육인들에게 네 가지 큰 상징성인 의미를 띠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서 제가 제기했던 뭐 정치성 측면이라든가 이념 논쟁 그런 걸 떠나서 실무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두 가지 문제. 첫 번째가 이야기했던 게 광화문 광장에 여러 가지 상징물이 들었을 경우 오히려 혼란스럽고 국민적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넓은 광화문 광장에 지금 현재도 두 분의 동상만 있는데 거기에 태극기를 하나 더 넣어준다고 해서 크게 더 문제될 건 없고 특히나 우리 국내에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디자이너 분들한테 태극기를 적절히 배치할 수 있는 그리고 너무 위압적이지 않고 국가를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을 디자인해 달라고 이야기했을 경우 얼마든지 그 정도 능력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국가 예산, 서울시 예산에서 100억이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 주장하는데 서울시 원래 예산만 47조 원이 넘습니다. 47조 원의 예산에서 100억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 0.02%에 불과합니다. 0.02%, 0.1%도 아니고 1%도 아닙니다. 0.02%의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로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또는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이 어떤 것인 것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 100억은 충분히 투입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이수석 교수님께서 외국에서 해당 나라의 국기들이 개양되어 있는 실제 사진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상징적인 태극기를 개양한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천안 IC 앞에 태극기 동상이라든가 또는 구리시가 최근에 아차산과 구리 한강시민공원에 태극기를 게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없는 사례가 아니라는 거죠. 즉 서울시가 첫 번째 사례가 아니고 경부고속도로 천안 IC라든가 구리시라든가 이미 상당한 규모로 상당한 크기로 태극기가 개양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징에서 굳이 서울시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를 설치를 반대한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극기 관련 구리시의 조치에 대한 기사를 하나 읽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는 2010년 태극기의 도시를 선포하였다. 취지인즉 국경일조차도 태극기를 개양하지 않는 현실에서 구리시가 태극기를 통해 민족 정체성과 화합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이후 2013년 아차산에 높이 75m의 개양대에 가로 18m, 세로 12m의 국내 최대 태극기를 걸었다. 구리 한강시민공원에도 높이 50m 개양대에 대형 태극기를 걸어 아차산과 쌍을 이루고 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참여하신 분들도 보통의 경우에 저도 가끔씩 광복절이라든가 개천절에 태극기를 걸 때 한 번씩 보면 저희 집만 태극기를 걸 때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저희 집도 잘 태극기를 잘 내걸지 않습니다. 이제 왜냐? 우리 집만 이렇게 좀 튀는가 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서울 광장에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를 개양함으로써 국경일에 우리 집에서도 먼저 태극기를 거는 일부터 시작하는 게 조그만 나라 사랑의 출발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체육계에서 바라본 광화문 광장 태극기 개양에 대해서 우리 김진수 한국체육대 교수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좀 지루하신 것 같아서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향군 회장님께서 이 태극기가 우리 올림픽 출전하는 우리 대표 선수나 또 군인들 국가용자 이런 분들이 늘 가슴과 복장에 착용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그 서울시 의원들도 현장 활동 보기에는 이렇게 태극기가 개양된 이 점퍼를 착용하고 제가 현장 활동을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와봤습니다. 어떻게 좀 얼루시나요? 네? 옆으로 한번 돌고 뒤로도 한번. 뭐 패션쇼 하는 것 같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우리 6.25 참전 회장님과 회원님들 또 그 월남 참전하신 또 어르신들 회원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저희 그 시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발의한 게 아니고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그 참전 수당을 만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5만 원씩 이제 인상해 드리는 조례를 지난주에 우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올 사전에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인상을 해드리면 6.25 참전하신 분들은 전원이 다 인상에 해당이 되시고요. 월남 참전하신 분들은 한 절반 이상이 절반 정도가 지금 해당이 되고 한 2, 3년 지나면 이제 다 해당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네? 예. 원래 서울시 예산 기조가 감축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인상안을 이끌어내서 원래 예산이 한 3% 감축인데도 불구하고 인상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해드린다고 해드렸는데 일부 이제 그 참전 어르신들께서 여론이 아니 뭐 해주려면 80세 미만 분들도 한 2, 3만 원이라도 좀 해주시지 왜 80세만 해주냐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 한 1, 2년 있으면 다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오늘 뭐 여기 많이 오셨으니까 이야기인데 제가 내년도에 다시 처리해서 전 연령대에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토론자인 우리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 연합 공동대표님을 모시고 교육계에서 바라본 태극기 개항에 대해서 토론 진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학부모단체 연합 공동대표 박은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의 발표 제목은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교육과 태극기 개항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국가정체성이란 국가 구성원의 이론으로서 개인이 국가생활 속에서 소속감과 그 속에서 자신이 구성원이라는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주로 애국심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애국심은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애착심과 국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 정체성 교육의 실태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교육 정책 당국자와 학교 관리자 및 현장 교사 또 학부모들까지 국가 정체성 교육을 조금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면 이제 요새 개인주의가 많이 확산되는 시대이고 또 과거에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저항으로 반국가 성향으로 쏠리는 현상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국가에 대한 신뢰 부족, 그리고 또 국가 정체성, 애국심에 대한 무관심, 또 특정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의 반대한민국적 역사관 교육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향적인, 좌편향적인 역사교육 때문에 젊은이들이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 우려스러울 정도의 역사관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가 정체성 교육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마사다라는 그런 마을은 여기 사진에 나와 있듯이 절벽 위에 세워진 마을로서 예루살렘이 로마 군에 점령당하자 유대인들이 결사항전을 하던 산 위의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병사들은 노예가 되는 수모를 피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전원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사다는 오늘날
이스라엘 학생들의 그 유대인 정신과 애국심 함양의 정신교육 실습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중고교 학생 또 사관학교생들이 이곳에서 며칠씩 야영하면서 마사다를 기억하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이제 6.1 전쟁에서 이긴 그런 일이 있었는데 6.1 전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1967년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일어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작은 나라잖아요. 인구도 적고. 그런데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를 상대로 공격을 해서 단 6일 만에 대승을 거두어 엄청난 영토를 획득했던 전쟁으로서 이제 6.1 전쟁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6.1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는가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마사다 정신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겪은 역사를 모르고는 민족의식과 애국심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 중에서도 역사 교육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사 교육이 이제 편향적으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과 또 이제 대다수 국민들 중에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성들까지도 기꺼이 병역 의무를 자원하는 애국심의 발로가 바로 그 이스라엘 학생들의 역사 교육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작은 나라이고 인구도 적은데 주위에 큰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면 그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그동안 들은 이야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전쟁이 터지면 외국에 유학 가 있는 학생들이 모두 다 비행기 표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 나와가지고 해서 비행기 표가 금방 동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강대국, 아랍 이런 나라들은 이제 돈을 챙겨서 자녀들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그렇게 이제 비교가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말 우리가 좀 그런 면에서 본받아야 될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과 애국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영웅 웰링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워털루 전투의 승리는 군 막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튼 스쿨의 캠퍼스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애국심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프러시아의 몰트게 장군은 개선 한영식에서 이번 승리의 영예는 우리 군인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준 학교 교사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해 국민 교육이 군인 훈련보다 중요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요새 이렇게 그 정체성 교육, 애국심 교육이 좀 부족해서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의 그 성조기 개항 모습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에 다른 분들이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미국은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일반 사무실, 건물, 식당, 쇼핑몰 등에서도 성조기를 개항하고 있습니다. 또 문구점에서 성조기를 판매해서 이제 구입하기가 쉽고 또 자동차에도 성조기를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경일 아니어도 일반 가정집에 개항을 하는데요. 아까 이제 이병무 회장님께서 이렇게 대개 태극기를 날마다 개항하시는 거 소개해 주셨고 또 안준희 총재님께서도 고향 마을이 전체가 이렇게 태극기 개항하는 그런 걸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러면은 저희 동네를 한 가지 자랑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성북구에 살고 있는데 원래 성북구에 살지 않았고 다른 지역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북구에 이사를 오게 되면서 이사 오기 전에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길을 지나다녔어요. 성북구에. 뭐 이제 헐곡동이라고 하면 그런데 어느 아파트 단지가 저는 그런 단지를 처음 봤거든요. 아파트에 이제 1, 2층이 상가고 그 위에 뭐 한 15층까지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항상 24시간 태극기가 걸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동네에 그런 아파트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 이사를 가지 않았는데 그래서 너무 거기가 지나갈 때마다 너무 기분이 뿌듯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아파트를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면에서 좀 굉장히 이제 뿌듯했는데 또 앞에 이렇게 소개해 주신 분들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이제 너무 이제 좀 감동적인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일반 가정집에 국경일 아니어도 이렇게 이제 개항하는 그런 이제 나라이고 그러면은 이제 서울시 교육청의 그런 통일 안보 교육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2022년 11월 18일에 우리 김영재 의원님께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초중고등학교 통일안보 교육 사업을 확대할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서울시 초중고 교과서에 국가안보의 중요성이나 자유민주주의 국채 수호를 위한 어떠한 교육 내용도 없다. 지금 필요한 교육은 교사들도 북한의 정확한 실상을 알려주고 통일과 안보를 균형 있게 가르쳐야 하며 학생들에게는 판문점, 천안함 전시관, 전쟁기념관 등 현장 견학도 병행하면서 통일안보 교육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이제 주문을 해주신 거죠. 네. 박수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23년도 11월 16일 이제 서울시 김영재 의원님께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초중고등학교 통일안보 교육 사업을 이제 확대 주문을 또 하셨네요. 1년 있다가. 제가 보기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이렇게 잘 이거를 실행을 안 했나 봐요. 의원님 맞으신가요? 예, 제가 기사만 봐도 제가 좀 알겠더라고요. 또 주문을 했다는 거는 조희연 교육감이 그거를 이제 지시를 안 들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역시 김영재 의원님께서 끈질기게 다시 또 이제 주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통일이 튼튼한 국가안보와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전제로 한 평화통일이 되어야 한다면서 통일안보 교육 지원과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 통일관 이제 학생 통일관이라는 이름으로만 이제 조희연 교육감은 하려고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보가 또 중요하니까 의원님께서 학생 통일 안보관으로 개칭할 것까지 이렇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역시 치밀하신 우리 의원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통일버스 프로젝트 서울시교육청 2023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 프로젝트를 이제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행을 했는데 그 목적을 보면 교육과정 연계 통일교육 실천을 통한 학교 통일 안보교육 예실화 학생 참여활동 중심의 현장 체험학습을 통한 통일 실천 인식 제고, 한반도 통일에 대비해 통일 미래 비전 확산을 위한 평화통일안보 역량 함양. 그래서 이제 학교로 버스가 와서 학생들을 태우고 이제 서해수호관이나 천안함 전시관, 강화도 안보 전적지 이런 곳으로 가서 학생들이 이제 현장 학습을 하면서 이 안보 교육을 철저하게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국기와 애국심을 보면 대한민국 국기법 제5조에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미국도 국기를 국기와 같이 대하고 이런 사랑하는 문화, 국기에 대한 애호정신, 애국심 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주변에서 국기와 친근하게 하는 문화가 국가에 대한 애호 정신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국민 정서의 이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님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번영을 꽃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유교에 참전한 22개국 젊은이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며 이를 주제로 상징물을 만들겠다고 설명하셨는데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학생들의 통일안보 교육 차원에서 저는 광화문의 태극기 상시 개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박은희 대표님께서 학생들과 교육계에서 바라본 광화문 광장의 태극기 개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5분의 토론자님들께서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은 현재 우리 청중석에 계신 분들 중 몇 분, 한두 분 정도 질문과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발제나 그 토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방청객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고요. 마이크를 받으신 후에 성함과 소속 등을 간단한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상위공경에서 나왔습니다.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네. 저 광화문 광장만 할 것이 아니라 남산 우리 팔각정 광장에도 큰 태극기 하나 세워주면 더 빛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산 타워에 그 조명에 태극기를 이렇게 돌려주면은 더 빛날 것 같아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의견 접수하겠습니다. 예, 다음 예, 한민족 통일 여성협의회 충청남도 협의회장 명금자 시인입니다. 네.
지금 태극기 개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포럼 하시는 분들이 다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 시민 발언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맨 처음 가는 곳이 우리나라 전통미가 빛나는 경복궁, 창덕궁 4대 궁궐을 가기 때문에 광화문 광장은 자이든 타이든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광장의 첫 번째 태극기 개양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이제 제 두 번째 의견으로서는 국기는 강조하지 않아도 아, 그 나라의 국기구나. 지금 세계 행사에도 많이 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 그를 옆에 조금 식재했으면 좋겠는데요. 무궁화가 365일 피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진딧물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조화가 생화보다 훨씬 더 예쁘기 때문에 한쪽에 식재를 해서 한 대한민국의 국화, 무궁화, 영어, 일본어 해가지고 설명을 해놓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부모님이 훈장 수여자로 지금 대전 현충원에 잠들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평화와 자유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중요성이 점점 희박해질 것 같아서 6.25 참전에 진짜 목숨을 바친 참전국 그 태극기들을 다 국기들을 개양을 해가지고 그쪽 한쪽에 아 이러이러한 희생이 있었다. 우리나라 최대 근대의 비극인 한국 전쟁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검자님 발표에 대해서는 간단히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서울시에서 의회랑 협의되는 그 프로그램 내에 보면 대형 태극기 개양대 이외에 하단에 저희들이 아트월 개념으로 이렇게 라운드를 둘러서 거기에 6.25 우리 전사자들 명부라든지 또는 월남 참전자들 명부라든지 이런 거를 LED로 그냥 비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는 새기는 방안 이런 식으로 기억의 추모의 벽 형태로 그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최종적인 것은 9월부터 이제 국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최종 선정작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게 우리 저 옵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네. 예, 대한민국 무공수원자의 서울시지부 강창국 박사입니다. 쫄쫄하게 광화문 대형 태극기 하나만 말씀하시지 말고 유년잭처럼 광화문 디귿자로 휘감는 그런 일정한 전신주에 똑같은 높이로 유년잭처럼 그렇게 대형화하고 다양화해야지 그거 하나 거는 거 가지고 이렇게 매면 되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아주 가슴이 저려가지고 꼭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접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참석자님들, 이제 토론회를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신 발제자님, 토론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끝까지 이 더운 날씨에 토론회를 지켜봐 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또 질문자님들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화문 광장 태극기 개양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저 우리 한민족